오늘 설명회 하게 되는 저희 학원 원장 정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드리는 건 이렇게 네 가지 테마이고요. 첫 번째는 주변 학교 출제 경향. 타깃으로 삼고 계시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내겠다, 어느 고등학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나머지 2, 3, 4번은 차례차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통국어 내신이고요. 압구정고등학교입니다.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강남 쪽에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현재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실제로 압구정고등학교를 10년 이상 지금 저희 학원에서 맡고 계시는 최영 선생님의 한 줄 평입니다. 학교의 내신 경향이 발빠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내신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압구정고등학교가 사실 주변의 여러 사립학교들에 비해서 대학 입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나쁜 소문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체육예산이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단히 학교의 내신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부 난이도,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국어 내신은 문법하고 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압구정고등학교는 그래도 문법이 가장 어려운, 그 다음에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을 따져본다면 장점으로는 주변 학교들과 비교해서 내신에 유리하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변 학교는 이제 현대고나, 그 다음에 영동고, 조금 더 떨어진다면 멀리 쪽으로 본다면 휘문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주변의 학교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경쟁할 만한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사립이나 자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내신에 좀 유리한 편이다.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단점은 뭐냐? 세특 챙기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아픈 부분입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나중에 수시 전형 지원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자기 학생부의 세특을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학생들이 해서 저희가 여기 놓고요. 두 번째는 영동고등학교입니다. 영동고등학교도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남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쉬운 편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영동고에 재직하시는 국어 선생님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평가원의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데 이 부분, 독서 부분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아예 내신 공부를 할 때 수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돼요. 비문학 쪽을 계속 어렵게 출제를 하면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나중에 수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이 과목이거든요. 1학년 때 해둔다면, 기초를 잘 다져본다면. 지원시 고려해야 될 장점은 뭐냐? 알찬 작품들 위주로 배운다.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서 어떤 단원들을 넣으라고 지정을 해주면 각 교과서 업체들이 교과서 개발을 할 때 그 단원들을 다 넣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면 이상적인 단원이 있고 나중에 수능에서 써먹기에 애매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동고는 과감하게 그런 단원들을 다 빼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학교의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가 좋다.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내신에서부터 문제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는 쪽으로 많이, 그리고 남자 학교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별로 한눈을 안 파는 거예요. 이성들한테 이렇게 관심 끌기 위해서 쓸데없는 치장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 안 보낼 이유는 없다. 적응만 잘한다. 이게 사실 걸리죠. 적응만 잘한다. 그러니까 영동고에 배정되는 학생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동고에 배정됐다가 첫 번째 시험 보고 깜짝 놀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국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게다가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의 배점이 각각 25점씩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다 맞으면 25점.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이제 100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하고 내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고요. 현대고등학교. 매년 달라지는 출제율. 제가 현재 현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고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많은데 어떤 선생님들이 학년을 맡느냐에 따라서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사고로 처음 전환할 때 의욕적으로 젊은 선생님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내부적으로 건전한 경쟁들을 하셔서 문제들을 개발하고 내신의 수준들을 쫙 끌어올리셨는데 그 후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되면서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예전부터 계셨던 선생님이 맡으면 한없이 높고요.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문제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나쁘게 말씀드리면 별 생각 없이 내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또 한없이 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부과 난이도는 이상적입니다. 독서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문법, 그 다음 문학 이렇게. 장점은 그래도 면학 분위기가 좋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자사고인데 물론 최근에 몇 년 동안 당연히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사고가 미달되고 했었습니다. 현대고의 경우에도 미달되는 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고는 일단 여학생들이 좀 더 많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세화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현대고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세화여고를 벗어나면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가 없어요. 주변에 보면. 강건너에 그렇다고 무학여고에 보내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실력 있는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여학생들이 현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고는 일단 여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특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다른 학교들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현대고에 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의 입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누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나중에 어느 학교를 써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비밀 자료들을 야, 너 내신 이 정도면 여기는 쓸 수 있다. 내가 겁을 먹죠. 아니요, 근데 이 정도 내신이면 못 쓴다던데 괜찮아. 내가 보내봤어. 실제로 저도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내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 드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서강대를 썼어요. 야, 너 괜찮겠니? 아니요,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졸업생 선배들 자료 보니까 이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이렇게. 물론 그 다음 해에 더 애가 열심히 해서 자기 만족이 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연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 얘기를 현대고 학생들한테 합니다. 학교에 내신이 좀 불리하다고 해서 괜찮다. 내년 면학 분위기가 좋아서 내부 경쟁도 심하고 내신 등급에서 다른 학교보다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에서 혜택도 잘 챙겨주고 특히 입시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누적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지도를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아이들도 좀 안정적이고 단점은 내부 경쟁이 심합니다. 나중에 뭐 현대고에 따로 혹시 뭐 입시 설명회를 제가 하게 되겠지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경쟁이 워낙 심해서 앞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덕성여고입니다. 전통적인 내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암기 문제이고요. 수능형 문제랑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문학이 좀 어려워요. 문학을 어렵게 되는 학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연배가 좀 있으시고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했던 분들이 문학 문제들의 난이도를 어렵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수능이 문학을 항상 어렵게 출제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점은 덕성여자고등학교 여고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면학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면학 분위기는 좋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몰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점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내신을 좀 더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요구입니다. 교과서에 충실한. 비슷하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독서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되는.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학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면학 분위기 좋고 단점은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의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미 주변에서 여기에 보내면 내신 경쟁에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선생님 수업하고 출제 기복이 심하다. 이 얘기는 어떤 특정한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사립학교들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제 전근을 안 가시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맡았다라고 하면 그분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저희 쭉 꿰고 있거든요. 근데 보성여고의 경우에는 특정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냈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복이 좀 심한 편입니다. 장충고. 여기가 이제 남녀공학이 됐거든요. 그리고 장충고등학교가 약수동, 금호동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원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국어 전문 학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장충고 학생들이 좀 오고요. 이 학교도 교사에 따라 좀 달라지는. 독서는 아직 출제 안 하고요. 주변 학교에 비해서는 좀 내신이 유리하다. 단점은 크게 그러니까 평범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교 학생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생 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압구정고의 경우에는 작년에 1학년 150명이었는데 올해는 13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내신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학생이 1학년의 학생 수가 만약에 15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9등급제에서 4%는 6명이죠. 6명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딸 수 있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9등급제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학생 수가 또 줄어서 전교생이 130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10%인데 13명이 되는 거고요. 물론 2배 좀 더 늘긴 했지만. 근데 장충고 말고도 현대고 같은 경우가 한 학년에 400명을 뽑지만 올해는 390명 정도 됐어요. 그럼 390명이 10%는 39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기는 해도 내신 경쟁에는 확실히 전교생 숫자가 많은 학교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성수고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지금 내신 대비하는 마지막 학교고요. 달라졌습니다. 제가 좀 맡고 있는데 이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성수고는 국공립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어떤 선생님이 딱 오시면 그 선생님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작년까지 1학년을 맡으셨던 선생님은 정년 퇴임하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문제가 기가 막혀요. 너무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수고 내신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넘보를 놨어요. 니네 나 어렵게 될 거야. 그래서 1학기 때 범위 냈던 거 2학기 때 다 누적할 거야 이렇게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 보기 2주 전에 그래 니네 불쌍하니까 누적하지는 않을게. 애들이 그러면 이제 기가 차는 거야. 1학기 때 했던 거를 다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시험 보기 2주 전에 갑자기 니네 불쌍하니까 안 낼게. 근데 올해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그 흔히 하는 말로 하드 캐리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자꾸 질질 끌고 가시고 있어요. 전혀 다른 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출문제 하나도 안 보면 아예 기출문제 아이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보지 마라. 이거 보고 믿었다가는 이거 봤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성수고는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에 100점이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내신 문제. 저는 솔직히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계속 텐션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에 보내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냐면 내신 경쟁은 치열해서 내신 따기 힘들지만 나중에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학교 내신만 해도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비고일 때 똑같은 실력, 정말 똑같은 실력이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내신이 쉬운 학교, 어떤 아이들은 내신이 어려운 학교 이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때 되면 모의고사에 갭이 생겨요. 성적에. 똑같은 학원에 다니고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똑같은 커리를 타고 가는데 학교 내신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내신 준비를 하면서 특히 독서 부분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히 거기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점은 면학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문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괜찮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제 무학여고 있습니다. 무학여고는 과학 중점 학교이고 거기는 이제 이과 지원 학생들이 많이 가고요. 문과 지원하려는 여학생들이라면 성수고 보내는 건 괜찮습니다. 여학생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남학생이 더 적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성수고의 경우에는 아직도 남학생들이 밑에를 깔아줘요. 아이들이 딱 보면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수고 하면 이상하게 남학생들이 좀 밑에서 받쳐주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점은 얘 대신에 유리함은 없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성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중학교에 잘한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학원에서 받겠죠. 성수고 근처에 있는 무슨 종합학원이 있답니다. 그 학원에서 봤대요, 쟤를. 근데 입학식 때도 봤대요. 쟤도 우리 학교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신에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보내신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내신의 유리함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신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워졌고. 다음으로는 내신 5등급제. 이게 사실은 내신 5등급제가 내신 경쟁에 좀 너무 치열해서 경쟁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체제로 5등급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신 5등급제라고 하는 게 예전에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지금 현재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40살 정도 되는 분들 그분들 내신 5등급제였었습니다. 그때 이미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그냥 5등급제로 밀어붙였고요. 왜 변화가 없느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현대고등학교인데 보시면 작년에 1학기, 2학기 이렇게 있고요. 1등급 컷이 여기는 지금 보면 4%, 7% 이렇게 가는 겁니다. 9등급제로. 여기는 올해 5등급제인데 1학기는 좀 데이터는 드렸지만 1학기는 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냈거든요. 2학기 중간 시험하고 그 다음에 24년도에 2학기 합하고 보시면 여기 2등급이 4, 7에서 11%거든요. 여기가 10%예요. 거의 비슷하죠. 작년에 11%였을 때에 그 다음에 올해 10%일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2등급의 경우가 34%까지거든요. 5등급제에서. 이게 9등급제 4등급 허리 좀 아래쪽에 걸립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등급이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편하게 하느냐? 그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아이들은 나는 1등급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죽어라고 하고요. 1등급에 못 들어간 2등급 학생들의 풀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5등급제에서 2등급에 들어가는 거랑 죄송합니다. 9등급제에서 2등급에 들어가는 거랑 5등급에서 2등급에 들어가는 거 심리적으로 너무 달라요. 일단 5등급제에서 내가 2등급이다. 맥이 빠지죠. 내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수시 전형할 때 학생부에 나 2등급으로 나오면 내가 내신에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 게다가 나는 어떻게든 자사고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길을 쓰고 1등급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5등급제가 되면서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현대고등학교인데 현대고등학교 여기가 38명이거든요. 1등급이. 중간에 아이들이 전학 간 애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39명에서 38명으로 줄었는데 38명에 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5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었겠지만 여기 2등급까지 하면 11%거든요. 11%하고 10%하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1등급이 10%로 줄어들어서 목표로 해야 되는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만 전제를 한다면 더 빡세진 거죠, 아이들은. 이게 그리고 현대고등학교가 아니고 학생의 전교생 수가 훨씬 적은 학교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5등급제로 바꿨지만 뭐 경쟁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수능 시험 보고 대학 하신 분들이라면 비문학입니다. 경제 질문입니다. 이게 학교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 올해 현대고 아까 잠깐 현대고 말씀드렸는데 비문학 질문이고요.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놓은 이유는 맛보기로만 그렇지 않고요. 한번 확대를 경기 침체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 중에 경제 싫어하는 학생들은 막 두근두근합니다. 경제 선택자는 현재 거의 없어요. 사회 과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5,000명도 안 돼요. 근데 수능에서 수능 국어의 독서 지문에서 경제가 나올 확률은 60%가 넘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경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유동성이라든가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무슨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갓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정말 낯선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거고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 지문은. 그리고 나서 이 지문 가지고 내신에 낼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내신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에 새로운 지문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가, 나 이렇게 해서. 나 지문 내용은 더 어려워요. 여기 지금 보면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 나오고 인플레이션 타깃망이라든가 정말 낯선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문의 전체 길이가 얼마냐? 3,500자 정도 돼요. 역대 수능에서 국어 지문의 글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문이 2,600자였어요. 근데 이거는 3,500자. 학교 내신에. 거기다가 또 보기에 또 새로운 걸 넣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와 관련된 용어들, 빅스텝이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기를 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풀라고 해요. 이게 내신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의 내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내는 학교들이 전부 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영동고나 현대고는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당연히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 내신 공부를 하면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해야 되고. 저희도 그래서 예비고일 공부 시작을 할 때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바로 출발을 수능으로 가는 거죠. 예비고일 국어 공부는 이렇게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 고려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시키실 수도 있어요. 서초 쪽으로 보내시거나 대치동 쪽으로 보내시거나. 근데 고르실 때 이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학원들 보면 몇 주 특강, 4주 특강, 6주 특강, 8주 특강. 그 뒤에다가 이제 완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4주나 8주에 완성될 수 있는 과목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그거는 나중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파이널 같은 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비 고일 학생들한테 딱 요거만 몇 주 동안 들으시면 완성이 돼요. 그거는 저는 절대로 그런 데는 안 보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비고일 때부터 문학, 문법, 독서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예비고일 과정에 중세국어 문법을 한다던데 거기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세국어 문법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고전문학만 하면 돼. 그래서 저희 예비고일 수업할 때 오셔서 어머님께서 고전문학만 따로 듣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균형을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아까도 요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어느 학원에서 고전시가 뭘 들었습니다. 고전문법을 뭘 들었습니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꼭 걸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세국어 문법을 예비고일 때 한다. 안 됩니다. 중세국어 문법은 여름방학 때 시키셔야 돼요.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놓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중세국어 문법. 중세국어 문법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부터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예비고일 때 아이들이 한다? 정말 앉아서 듣고 있으면 머릿속이 웽해져요. 왜 그러냐면 현대국어 문법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어 문법의 기초를 잘 다져놓고 중세국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바로 중세국어 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예비고일 과정에다 끌어놓고 유인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특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동별곡 고등학교 때 정말 싫으셨죠. 관동별곡 학생들한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죽이고 싶은 작가 뽑으면 1순위예요. 정철. 근데 관동별곡 교과서에 없어요. 이제 모르셨죠. 안 배워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예전에 뒤어본 적 있으시니까. 그래, 고등학교 보내기 전에 중세국어랑 관동별곡만 해둬도 얘가 큰 부담 덜 거야. 관동별곡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해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예비고일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가 있는데 보내셔야 돼요. 감상 방법이나 독해 방법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이 몇몇 작품들을 마스터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정말 나중에 안 나오면 끝이고요. 그렇게 해나 봐야 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의 내신 시험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만 공부해가지고는 점수를 80점도 못 얻습니다. 지금의 학교의 내신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 8개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작품들은 한 번도 안 배웠던 것들이 배 정도 나와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감상 방법이나 독해 방법이 아닌 식의 공부를 하게 하면 당연히 점수 얻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더 빨리 가니 더 단단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비고일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원하세요. 그러면 무슨 작품 나가나요? 목록 좀 주세요 하십니다. 그래서 드려요. 이거 우리 애가 배웠고 근데 양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적극적이신 거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많이 배우면 물론 좋죠.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복습이 우선입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고일 선행하는 학원이면서 무슨 복습 이야기를 하냐 하실 텐데 아이들한테 새로 배우는 낯선 작품들을, 낯선 지문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복습으로 챙기지 않으면 그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들었다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복습을 하는 게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원 선택하실 때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이를 학원 보내보니까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나중에 제가 묻고 싶어요. 이제 중2거든요. 어떨 땐 정말 부들부들합니다. 영어학원 찾다가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아빠들 커뮤니티에서 영어학원 어디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혼자 키우냐든지 기타 등등 무슨 이야기를 듣죠. 집사람이 주변에 엄마들한테 물어봤다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목표는 뭐냐, 특목고를 보낼 거냐, 뭐 수능을 포커스로 할 거냐, 우선 내신이냐, 기타 등등의 5만 가지들을 다 정말 잘 꿰고 계세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학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학원을 가봅니다. 입학 테스트도 보고 학원에 대한 정보도 얻고 수업도 첫날 하고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죠. 정원은 몇 명이냐, 애들은 잘하냐, 이 수준이랑 맞냐 이렇게. 실력에 따라서 분반이 돼 있는 학원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로 베이스가 없습니다. 예비고일 과정 처음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미 들어온 아이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분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께서는 입학 테스트 성적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심화반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인가? 아버님께서 전화하셔서 아 우리 아이는 심화반에 넣어주세요. 네? 아니 성적이 괜찮아요. 집어넣으면 다 적응합니다. 할아버지까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래서 할머니가 아 내가 이 애비를 키워봐서 아는데 어려운데 집어넣으면 잘한다고 유전이라고 심화반에 넣어달라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못 견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서 분반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기초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 아이들이 기초를 잘 받아서 빨리 따라잡으려면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야지 자기는 정말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반에다가 집어넣으면 아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력에 따라 분반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숙제는 잘해가는지. 틀렸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숙제해서 이렇게 찍 했는데 테스트를 봐서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넘어가는지. 결정적으로 수업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 취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정원이 제가 뭐 재종반이나 아니면은 고3 수업 크게 할 때 예전 같으면 뭐 강의실에 250명 이렇게 놓고 수업하면 저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관심 있는 몇몇 학생 말고는 몰라요. 내가 수업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저희하고 경쟁하는 학원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놓고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강사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업의 수준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아이의 내신 대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에 맞춰서 하죠? 학생 관리를 하려면 수업을 하는 사람이 학생을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수생이나 고3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른 인력들한테 맡길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걸 해야 되니까. 자기가 틀리고 알고 넘어가거나 과제를 똑바로 하거나 그거를 재수생이나 고3한테 야 너 숙제했냐 뭐 했냐 그걸 왜 따지죠?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문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걔는 당연히 도태되니까 고3들이나 재수생들 그거 합니다. 학생을 많이 수업을 놓고 학생 많이 놓고 수업을 해도. 근데 이제 막 중학교 졸업해야 되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걔네들한테 숙제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 안 해주면 안 해요. 절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출결 관리 이런 거 요새는 다 전자등입니다. 학생이 들어오면 저희도 패드에다가 찍고 들어오거나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카드 대고 질문하고 뭐 다 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내시는 학원들마다 학생이 들어가면 맞다고 옵니다. 출결 관리는 이제 더 이상 무슨 뭐 시스템 관리 이런 거에서는 논외가 되는 거고요.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테스트도 봤는데 시험이 코앞인데 얘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되는 건가. 예,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원은 저희 15명 돼요. 저희도 막 큰 강의실 있었는데 다 쪼갰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학생들 관리 저희가 직접 한다는 거죠. 물론 딱 하나 못하는 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내면 숙제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수업하는 도중에 부담님들이 체크를 합니다.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오답 체크했는지, 그리고 숙제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귀신같이 잡아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바로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숙제 관리를 맡기면 귀신이에요. 선생님 이거 베꼈어요. 어떻게 알아? 저도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그거만 부담님들이 하고 나머지 테스트에 대한 관리라든가 기타 등등은 저희가 다 합니다. 특히 클리닉 같은 거. 클리닉을 불러놓고 학생들한테 문제 풀게 하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것들은 강사들이 다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 15일날 개강하게 되면 겨울방학 전까지 이제 7주 수업하게 되고요. 입학 테스트로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눌 겁니다. 정석, 심화, 최상위반 이렇게. 이 정석반에서는 기초 부분을 좀 강화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고등선행 한 번도 한 적 없다. 국어 학원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물론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테스트 성적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빼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일 걱정되는 중학생들은 국제중 출신. 국제중은 국어를 이상적으로 가르칩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고. 되게 이상적인 수업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입시 국어에는 정말 젬병이에요. 그래서 국제중을 보내신 어머님들 중에 중학교 국어학원을 미리부터 보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국제중을 보낸 취지를 살리셔서 정말 그냥 국제중에 모든 걸 다 맡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처음 딱 들어오면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읽고 그 다음에 에세이 쓰는 거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 좀 정석반에서 기초를 좀 다지고, 물론 요거는 이 7주 프로그램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특히 독서 부분을 수준별로 수업을 할 겁니다. 독서의 교재 자체를 저희가 다르게 구성을 할 겁니다. 독서가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가 나중에 제일 국어를 어려워요. 국어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방학 때 8주 프로그램인데 이때는 주 2회 수업합니다. 어머님들께서 항의가 되게 심하세요. 아니 왜 2주 두 번씩이나 하느냐, 한 번에 해라, 스케줄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학하고 독서 두 개의 과목을 주말에 200번 수업할 겁니다. 사실은 저희 앞에서 있었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문학하고 독서밖에 없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시간 반 수업에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문학, 독서, 문법을 다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말에는 문학과 독서만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 모의고사하고 문법을 따로 해서 120분 수업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좀 스케줄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평일에 하는 문법하고 모의고사 수업은 시간표를 완전히 저희가 다 펼쳐놨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그 다음에 오전하고 오후로 나누는데도 수준별로 완전히 펼쳐놨어요. 선생님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시간표를 제가 짜는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죽으란 얘기냐. 미안하지만 8주만 합시다. 8주 동안 학생들이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데 수준별로 모의고사 과제물을 45문제를 주면 어떤 학생들은 5개 안쪽으로 틀려요. 1등급 들어갑니다. 어떤 학생들은 절반 이상 틀려요. 그 두 학생을 한 교실에 묶어놓고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 강사는 포커스를 이상한 데다 맞추죠. 5개도 안 틀린 학생은 듣기 싫습니다. 너 다 봤는데. 25개, 20개 틀린 학생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나눌 겁니다. 모의고사에.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2년 동안 해왔고, 이거 하면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이 5개 안쪽으로 틀린 학생들.
정말 나는 이 문제 가지고 1시간을 넘게 고민했는데 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난 이거 하나만 알아가면 된다. 그럼 그 학생한테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주면서 근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네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아이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을 잘 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것도 역시 수준별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4개의 시간으로 나눠놨고 그거를 4일 동안 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스케줄 조정을 하고 보니 아 여기 나 구멍이 생겼는데 그럼 저 여기 가도 되나요? 그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겨울방학 정규 시즌4에서 특강 같은 거 안 합니다. 학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럴 때 특강 많이 권하죠. 무슨 특강이 있습니다. 뭐 들으셔야 됩니다. 아 입학 테스트를 이번에 여기가 약하네요. 그럼 얘는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정규 수업으로 문학하고 독서, 그 다음에 평일날은 문법 모의고사. 제가 말씀드릴 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저희 강의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시간표는 이렇게. 일단은 지금은 6개 반으로 운영을 시작을 할 거고요. 학교가 입학 결정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게 자사고입니다. 자사고 중에 현대고가 입학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는 저희가 1월 달에 따로 현대고는 따로 분반을 할 거고 저희 개강은 15일 날 할 거고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거 설명해 주실 거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